안녕하십니까. 오늘 소개할 술은 사천성에서 나오는 강구순 제갈량이라는 술입니다. 제가 한 병을 이렇게 꺼내놨습니다. 강구순, 요 순자는 진한 술 순자가 되겠습니다. 진한 술. 요 앞에 있는 강구는 지명입니다. 중국에는 여러 군데에 강구진이라는 골이 있습니다만은 요 술이 나오는 곳은 사천성 평창현에 있는 강구진입니다. 평창이 어디쯤에 있느냐 하면은 충칭에서 동북쪽으로 한 300km 떨어져 있는 산골 작은 도시입니다. 인구 100만 남짓입니다. 거기에 통강이라는 강이 평창 시내를 감싸고 흐르는데 그 입구 구역이 평창의 강구진이 됩니다. 거기에 강구순이란 큰 술회사가 하나 있는데 그 술회사에서 만들어내는 술입니다. 뒤에 있는 제갈량, 량이라고 읽질 않습니다. 양입니다. 술비절 양자입니다. 그러니까 제갈 집안에서 만들어 오던 방식으로 술을 빚은 것이다란 뜻이 됩니다. 제갈 양입니다. 요 제갈은 누구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제갈공명입니다. 제갈공명은 본명이 이름이 량이고 공명은 자고 호는 와룡으로 알려져 있죠. 그래서 우리는 제갈공명, 와룡선생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호칭을 합니다. 술병의 뒤에 보면은 중국어 설명문이 하나 붙어 있는데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당시 삼국시대에 총나라, 제갈공명이 이끌던 총나라 군사들은 대개 두 지역 출신들의 장정들이 많았던 모양입니다. 한 부류는 지금의 사천성 출신들 젊은이들, 또 한 부류는 지금의 귀주성 쪽에서 온 장정들, 이 두 무리가 주류를 이루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술을 마시고 하는 그런 기회가 있으면은 이 두 부류의 장정들이 요구하는 술이 서로가 달랐다고 하네요. 즉 사천성 출신 장정들은 농양형 술을 달라고 졸라댔고 귀주성 출신 젊은이들은 장향형 술을 달라고 요구하고 그랬답니다. 이 군대를 이끌고 있던 제갈공명으로서도 좀 고민이 됐겠죠. 그래서 전국의 양조 기술자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농향과 장향을 같이 섞어버리는 그런 술을 만들 수 없겠느냐 해서 술을 만들어 빚었다라고 하는 그 전통이 이 강구순 술에 이어졌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백주의 역사가 오래 길게 잡아도 7, 800년으로 못 올라간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3세기경 삼국시대에 이런 백주가 있었을 리가 만무합니다. 때문에 농향이고 장향이고 이런 구분도 거의 없었겠죠. 그냥 재미로 붙여놓은 이야기인 듯 싶습니다. 그 맨 아랫줄에는 이런 표현도 있어요. 지금 이 술은 말레이시아와 한국, 대만 등지로 수출되고 있습니다라고 한국 글자가 선명하게 보이네요. 자, 이 제갈량 술이라 그랬습니다. 강구순에서 나오는 5천년 중국 역사에 무수히 영웅 호걸들이 나타났다 사라지고 했습니다. 그 많은 인물들 중에 현대 중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존경한다고 할까요? 하는 인물은 누구일까요? 관우 여러 사람 등등도 있겠습니다만은 제가 보건대 중국인들이 가장 호감을 갖는 역사인물은 제갈량이다.
이 삼국지, 즉 더 엄밀히 말하면은 나관중이가 쓴 삼국연의에 그려져 있는 그 제갈공명입니다. 그러면 왜 제갈공명이 중국인들한테 그러한 존경과 환대, 즉 흠모의 대상이 됐을까요? 제갈공명은 우리도 알다시피 어릴 때 부모를 여의고 홀로 독학을 해가지고 나중에 유비의 삼고초려에 해가지고 유비 현덕을 만나가지고 웅지를 펼쳤던 인물입니다. 첫째, 제갈공명은 권력욕이 대단했습니다. 그것이 일신을 위한 권력욕이 아니고 천하평정을 위한, 천하통일을 위한 권력욕이었겠죠. 그래서 꿈이 방대했다라는 것. 꿈만 있어서 안 되겠죠. 그 꿈을 실천할 수 있는 용기와 지략, 결단력 등등이 있어야 되는데 공명은 그걸 다 갖추었다라는 것. 또 하나, 그는 공무나 군정을 다 할 적에 있어가지고 누구보다 엄정 공평했고 분명했다라는 사실. 사적인 감정에 흔들린 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점들이 어쩌면은 현대 남성들이 꿈꾸는 남성성의 이상형쯤에 접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거기에 하나 더 보탠다면은 그의 비극적 비장한 결말입니다. 예컨대 제갈공명의 상대편에 사마이가 있었어요. 그죠? 사마이 같은 경우에도 지략과 용기와 술수를 다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고의 윗자리까지 올라갔다가 결국은 자기가 모시던 왕조를 뒤엎어버리고 자기 아들한테 왕자를, 새로운 왕국을 만들어주는 그런 위협을 떨쳤습니다. 가장 성공한 케이스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제갈공명은 그렇게 꿈꾸던 북부를 5번이나 나갔다가 다 실패하고, 그리고 마지막 그 오장원 전장에서 하늘을 한탄하다가 명이 짧은 걸 알고, 그리고 거기서 절명하죠. 그 좌절, 그 비극성이 현대인들의 심금을 울린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이 중국인들을 떠나서 아시아 문화권에 있는 모든 이들이 제갈공명을 좋아하고 그리워하는 경우가 아닌가 여깁니다. 이러한 제갈공명이 현대 백주 마케팅에도 아주 유용하게 쓰인다라는 겁니다. 술꾼들이 대부분 남정되겠죠. 남자들이 제갈공명의 술을 마시면서 그의 지략과 그의 술수와 그의 자비로움과 그의 명확함과 이런 것들을 흠모하고 꿈꿀 수 있다는 뜻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대 중국 백주시장에는 제갈양 혹은 제갈량 등의 이름으로 쓰여지는 제갈관계 종류의 술의 종류가 200종 이상이 시중에 나오고 있습니다. 즉 처음 백주 사업을 시작하는 신생기업체도 제갈공명의 이름만 붙이면은 일정 부분 판매액을 올릴 수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이것을 우리는 중국의 백주의 제갈시장이라 그러는데 엄청난 삼국시대보다 더 격렬한 전쟁이 지금 중국 백주의 제갈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즉 그러한 중국 백주 제갈량 판도에서 가장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술업체가 어디냐 하면은 바로 이 강구순 술회사입니다. 이 굳건하게 1위 자리를 지키고 있어요. 제갈량 시장에서.
한 해의 판매액이 8억 위안 이상을 올리는 대형 기업입니다. 제갈시장에서. 두 번째 그룹이 산동성에서 있는 제갈량가 술업체가 있죠. 그 다음에 호북성에 있는 양번 3구, 그 다음에 루저위에는 노주가관, 이런 술회사들이 이진들을 형성하고, 나머지 3진에는 무수한 중소, 작은 제갈량 술업체들이 깔리고 있습니다. 이들 2진, 3진의 제갈량 술들은 대부분 가격이 35위안에서 70위안 정도, 우리 70원이면 만원, 우리나라 또 만원 선이죠. 막 만원 미만의 가격대로 시중에서 쏟아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런데 우리 제3자인 술꾼들이 바라볼 적에는 이 지금 제갈 백주 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쟁투가 대단히 흥미롭습니다. 이 A 기업이 B 기업과 싸워서 무너뜨리고 또 C 회사를 잡아가지고 또 공격을 하고 하는 이런 양상들이 마치 삼국시대의 전투를 보는 듯하기 때문입니다. 우두머리에 서 있는 재력원이나 그 세력군이 우두머리가 되는 이 강구순 회사가 제일 먼저 타깃으로 삼은 상대 업체는 호북성 양번 3구였습니다. 이 양번 회사에서 내놓는 술이 제갈량 연이주라는 게 있어요. 제갈량 연이주. 글자도 비슷하고 술병이며 포장이며 디자인까지가 아주 강구순과 흡사했어요. 그래서 강구순에서는 자기 코앞에서 지금 자기들을 흉내내면서 시장을 잠식에 들어오는 양번을 그냥 둘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법정 소송을 거는 것이 양번 회사의 상대였습니다. 양번 3구는 호북성 양양에 있습니다. 양양 땅인데 여기를 흐르는 강이 한강입니다. 이 한강이 나중에 장강으로 합쳐지죠. 이 양양이 어떤 곳이냐 하면은 삼국지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도시가 되겠습니다. 아까 말한 제갈량이 삼촌을 따라가지고 동생 제갈균과 함께 이 호북으로 장소를 이동하는데, 그래서 그 젊은 나이에 산속에 초막을 짓고 은둔하면서 혼자 공부를 하면서 기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은둔지, 즉 농사를 지으면서 숨어 살던 곳이 지금 양양에 있는 고룡중이라는 곳입니다. 융중 땅입니다. 거기엔 지금 잘 가꿔져 있어요. 제갈량의 유적들이. 그러한 연고가 있기 때문에 양번에서도 자기네 술에 제갈량을 뺄 수가 없습니다. 양양 시내에서는 아주 엄청난 크기의 제갈량 동상도 서 있습니다. 그런데 강구순에서는 이것을 볼 수가 없었어요. 자기네와 너무 흡사하다고 해서. 그래서 법정으로 끌고 갔는데 지리한 법정 투쟁이 벌어집니다. 양번으로서도 여기서는 물러날 수 없는 전쟁이었어요. 이미 양번에서 나오는 이 제갈량 연이주는 호북성 치명상표까지 합법적으로 얻었습니다. 잠깐 또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고융중이라고 했죠. 지금 중국에서는 두 군데 도시에서 제갈량의 은둔지, 즉 제갈량이 젊은 나이에 초막을 짓고 공부하던 곳이, 그리고 유비가 삼고초려했던 그 장소가 어디냐를 갖고 두 도시가 크게 싸우고 있습니다. 하나는 방금 말한 호북성의 양양이고, 또 하나는 하남성의 남양이라는 도시입니다. 남양에서는 자기네 남양 땅에 있는 와룡강 그 유적지가
바로 제갈량의 은둔지였다고 선전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잘 꾸며져 있어요. 남양에서 그 장소를 근거를 대는 까닭이 우리도 잘 알고 있는 제갈량의 북벌 때 후주 유선에게 올렸던 그 출사표의 한 구절 때문입니다. 신은 베옷을 입으면서 남양에서 농사를 지었던 못난 놈이었습니다라는 구절이 있었어요. 그죠? 거기에 남양이라는 글자 때문에 현재 남양시가 여기다라고 주장하는 것이고, 거기서 150km 떨어진 호북성 양양 땅에서는 택도 없는 소리 말라. 우리 땅 고융정이 바로 제갈량이 있던 곳이다. 둘이가 그렇게 수십 년을 다투었던 것입니다. 중국 중앙정부에서는 두 도시의 주장을 어느 것도 무시할 수가 없어갖고 둘 다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영고권 때문에 일본에서는 도저히 물러날 수가 없습니다. 강구순하고의 전투에서. 이것이 3, 4년 법정 다툼을 벌리다가 최후에 광동성 고등법원에서 판결이 났어요. 즉 법원에서는 강구순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상표권 위반이라고 해서 양반은 더 이상 제갈량 연희주를 제조 판매해서도 안 된다라고 법원에서 명령을 했던 것입니다. 양반으로서는 치욕적인 패배였지요. 강구순에서는 기세를 몰아가지고 그 다음 이제 노주 가관을 칩니다. 중국 법에서는 내가 이 제갈량이랑 상표권을 얻었다 하더라도, 법원으로 얻었다 하더라도 상대편의 A, B, C, D의 같은 상표를 쓰고 있는 그 회사들 각각과 법정 투쟁을 다시 해가지고 이겨야 하나씩 무너뜨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강구순의 전투라고 하고요. 자, 제갈량은 고향이 산동이었습니다. 기남시죠. 지금 칭다오, 청도에서 서남 쪽으로 한 3시간쯤 가면은 기남시라는 그 작은 도시가 나옵니다. 거기가 바로 제갈량의 고향입니다. 거기서 나오는 유명한 술이 제갈량가, 제갈량 칩의 술이라는 제갈량가 주업이라는 술회사에서는 제갈량가 술들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이 회사에서도 또 다른 제갈량들 회사들을 하나씩 붙잡아다가 법정 투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투들을 우리는 제갈 대첩이라고 해요. 중국 백주시장의 제갈 전쟁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대단히 흥미로운 전세가 엮어지고 있습니다. 한 잔 마셔보면서 말씀드릴까요? 요 술 지금 강구순 제갈량이 50위안, 100위안 정도의 가격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보통 요 술은 우리가 흥미로운 것 중에 하나는 용기가 이렇게 병에 든 게 있고 종이 봉지처럼 생긴, 감빵 봉지처럼 생긴 술 용기도 있습니다. 그것도 전통적인 것이었어요. 이 두 가지가 다 똑같습니다. 네. 중저가 농향형 술이 풍기는 자극감이 제일 먼저 옵니다. 뭡니까? 독하다. 팍 쏜다. 이런 느낌이 먼저 탁 오고, 그 다음 입맛을 다시다 보면은 은은하게 단맛이 입안에 퍼지는 그 농향의 특성을 이 술도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자, 아까 말했죠. 중국 현대인들이 그리고 아시아 문화권의 삼국지를 어린 시절에 읽고 몸이 달떴던 그 소년들이 장성해서 이제 젊은이가 되고 중년, 노년을 맞고 그러죠. 그러면서 우리의 일상들, 그 왜소한 삶들,
늘 틀에 짜여져 있는 직장 생활, 뭐 이런 것들, 가족들 관계, 뭐 이런 복잡한들 사회생활이죠. 그러다가 문득, 친구들 만나가지고 제갈량술을 하나 마시다 보면은, 우리가, 그 삼국 정립시대의 전장터에 나선 것처럼, 그러한 호방한 기분도 들고, 또 한편으로는 제갈량의 운명 같은 그런 비애감에도 젖어들 수 있고, 그래서 절로 술맛이 땡기는 것이 느낌도 가질 수 있죠. 이게 바로 제갈량 술의 매력입니다. 제갈량 오장원에서 숨진 것이 54세 때였죠. 거기 오장원에 가면 낙성대라고 해가지고 그때 하늘에서 별이 떨어졌던 것이 땅에 떨어진 그걸 그대로 지금도 보관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을 숨기고는 후퇴를 하죠. 그래서 죽은 공명이 사마를 이겼다라고도 하는 그런 말이 나옵니다. 수십 년 후 그의 아들 제갈첨, 그의 손자 제갈상 둘 다 또 위나라의 장수 등해가 총나라를 쳐들어와서 그걸 막으려다가 다 전쟁터에서 죽습니다. 그때 아들의 나이가 37이었고 손자 제갈상의 나이가 겨우 17이었습니다. 위나라의 사마이에는 그의 아들과 손자들이 황제가 됐는데, 한편의 영웅 제갈량은 온 집안이 그런 죽음으로 끝나는 비장한 결말에 우리 인간들의 숙명 제한성 같은 것도 느껴진다. 그 뜻입니다. 예, 저도 갑자기 술 맛이 나네요. 오늘 여기까지입니다.